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뉴스를 곱게 안 보는 이 시사계의 진돗개 풍산개 이종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진돗개를 좋아하십니까? 풍산개를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까? 네. 집에서 혹시 개? 키우진 않습니다. 예전에 진돗개 키웠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자, 지금 정치권의 이 때이른 사면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구속 후 처음으로 이제 검찰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누가 또 사면 논란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까? 벌써.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아무리 세상이 LTE급이자 5G 시대라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이 빨라도 좋은 게 있고 사실은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결국은 다 이제 이 정치적인 그 배경하에서 이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예. 사실은 이 과거에 전직 대통령 사면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다 네. 그 사면 받지 않았습니까? 예. 전두환 특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이제 받았단 말이죠. 예. 지금 이제 밖에 나와서 자택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기소도 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예. 이 사면 논의가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게 좀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르다. 좀 네.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방금 이제 과거 대통령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네. 보통 이게 무기징역을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징역 12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면 몇 년형을 살고 사면을 받으신 거예요, 대충? 실제로는 2년 정도 실형을 2년 살았죠. 정도? 예. 예. 그리고 이제 1997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네.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합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뭔가 대통합 이런 차원에서 이제 사면 복권을 얘기를 했고 네. 사면 복권을 실행한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한 거죠. 예. 네.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게 정치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것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하고 좀 관련이 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언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선이 올라갔나요? 지지율이? 예. 최근에 이제 약간 여론조사에서 약간 그런 조짐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이번 논란의 이제 시작은 안 후보가 지난 네. 3월 31일에 이제 발언한 것이 이제 그 촉발 요인이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 시점이 묘하다. 왜 하필 박근혜 대통령 이제 막 구속하고 이런 와중에 이런 예. 발언을 내놓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결국 당신 사면시켜 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한 겁니까? 3월 31일 날. 그게 부산입니까? 대구입니까? 부산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이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기자가 이제 질문한 내용이 네. 이제 사실은 그 공식 석상에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어찌됐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이 이제 일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예. 그 발언을 내놓은 진위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뭔가 이 보수하고 좀 연대설도 지금 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네. 그 보수표 끌어오겠다는 그런 또 전략도 포함된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문재인 캠프 쪽에서 굉장히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면 지금은 사면할 때 사면위원회가 없이 대통령이 그냥 기분 내키시면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사면위원회가 있긴 있죠. 사면법에 따라서 이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사면하고 특별 사면이 나뉘어 있고 절차가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면위원회에서는 주로 일반 사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겠죠. 검토를 하는 것이고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검토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렇게 약간 추천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의견을 이제 개진을 하면 그걸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 내리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통령의 입김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딱 집어서 이 사람 좀 특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법무부 장관도 좀 거절하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약간 좀 이 뭔 소리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 문 전 대표도 애매한 그런 표현을 좀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당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걸 갖고 지금 역공을 취하고 있는 누가 문제입니까? 상황인데요. 안 후보가 문제입니까? 문 후보가 문제입니까? 이 발언, 이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은 건 문재인 전 대표가 먼저 내놓긴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이 되면 사면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 같이 사면 불가 방침을 함께 공약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이건 좀 대통령이 되겠다는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완곡하게 거절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그때는 그래 놓고 왜 이제 와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공격하느냐. 당신도 원론적인 얘기했듯이 우리도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하다. 라고 이제 국민의당은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까 제가 이 발언을 어디서 했냐라고 여쭤봤었는데 저는 이제 부산으로 기억했는데 알고 봤더니 확인을 좀 해보니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언은 31일 경기 하남 신장시장 방문후에 기자들에게 한 말. 저도 이제 기억났습니다. 그 한 말을 제가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다. 이렇게 언급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네요. 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곤혹을 좀 치르지 않으려면 정확히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 제도 이 폐지론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79조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법 제9조를 보면 특별 사면은 특정한 자에 대한 이제 감형복권 이건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동안은 뭐 국민화합이다. 그런 이제 차원에서 뭐 주로 민생사범 위주로 그 광복절이나 3.1절 뭐 취임 초기 또 취임 또 퇴임 임박해서 보통 이럴 때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불법 비리 정치인이라든가 기업인을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딱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론이 제기가 됐고 급기야 이제 폐지론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최근에 사실은 법안까지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국민의당 황교안 의원이 이제 법안까지 제출을 한 상태인데 이것보다는 그래도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이 박사님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특별사면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과도한 그런 그 권한을 이제 보유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당장 이렇게 법법에도 규정돼 있는 이런 것을 이제 폐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형 집행도 사형도 사실은 제도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요즘에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면권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라도 행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뭐 그렇게 뭐 경험이 많거나 또 뭐 영어를 잘하지는 않지만 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4월 3일입니다. 69년 전 발생한 제주 4.3 사건. 1948년 4월 3일부터 7여년 동안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고요. 뒤늦게 정부 차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주 4.3연구소 소장인 허영선 시인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청취자분들에게 4.3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3 사건은요.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여간 제주도 전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민간인 2만 5천에서 3만여 명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한국 현대사회에서는 한국전쟁 다음가는 대참국의 역사죠. 그 당시 제주도 도민들 전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만 명가량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전체 도민 숫자의 10%
10%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10명 중에 한 명이 정도. 예, 희생당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 지금도 4.3 사건에 대한 성격 규명은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한때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자익 폭동 뭐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4.3 사건의 진상은 사실은? 예. 4.3 진상 규명은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네. 사실 저희들이 학교에서 제도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네. 4.3 폭동, 4.3 반란 뭐 이렇게 그랬죠. 배웠거든요. 예.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2003년에 정부의 그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김대중 정권 시절에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네. 2003년에 진상조사 보고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는가 했죠. 예. 근데 이제 한 9년, 10여 년 정도의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 4.3의 진상 규명은 이제 가다가 계속 후퇴하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이 되어서 이 4.3 사건 발생한 날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했다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혹시? 네. 이게 그런데요. 예.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이 그래도 한 가지는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네. 대정부 건의안 7대 건의안이 있어요. 네. 거기에 국가 추념일 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부 건의안 중에서 국가 추념일을 박근혜 정권에서 한 것이지 예. 이게 없는 내용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면 어떤 내용을 추념하겠다는 겁니까? 추념해야 되는 내용과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철학, 가치 이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4.3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네. 보통 우리 일반 유족들이 그렇게 얘기해. 눈물도 죄가 되었고 예. 울 수도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죽음은요. 예. 자식이 부모 앞에서 먼저 죽어도 예.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의 죽음을 자식이 봐도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고요. 예. 젊은 것이 죄고 그리고 눈이 동글동글해서 너는 폭도같이 생겼다 해서 죽이기도 하고 젖먹이 애기도 빨갱이 가족이다 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그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유형들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게 한 반세기 정도 연좌제의 피해를 받고 또 대를 이어서 그런 트라우마를 계속 이제 전이가 되고 했는데요. 네. 이들의 먼저 이 4.3을 겪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들을 누구도 어떻게 애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애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2003년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사과했기 때문에 추모를 해도 되지 않느냐, 추념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그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국가 공권력에서 유린당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그것을 해결하고 닦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는 유채꽃은 노랗게 피는군요. 네. 여기 지금 4.3의 상징꽃이라 그러면은 동백꽃을 들어요. 예. 지금 아주 노란 유채꽃 물결인데, 동백도 지금 하염없이 피고 지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 하얀 그 설원에, 그리고 쫓기는 사람들의 그 눈앞에 사람들이 푹푹 쓰러져 가요. 그게 하나의 동백이 통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동백꽃을 보면 그런 상징적인 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상당히 그 어떤 애잔한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네, 지금 이 국정교과서 만들면서 제주 4.3 사건을 어느 정도 축소 왜곡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는 단 3줄밖에 기록돼 있지 않다. 뭐 중학교 국정교과서는 아예 설명이 없고 단 한 차례 정도 언급돼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널리 국민들과 다른 분들과 이렇게 공유해야 될 역사적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진실과 정의가 드러나면 어렵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어려울까요? 이것은 미 군정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예. 단독 정부,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하나된 조국을 원했던 열망이 예.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그 탄압에 대해서 예. 저항을 했던 민중의 이런 정신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 단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던 네.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에 대한 부담이 있고 예. 또 사건의 배경을 알면 알수록 예.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점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 진실의 은폐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가 지슬이라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 지슬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슬은 뭐 소울푸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감자죠. 감자. 제주도에서는요. 예. 지슬을 감자라고 합니다. 그 제주의 어떤 그 토속적인 사투리겠네요, 그러면. 네네. 예. 그렇죠. 그 연출한 감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왔었다고요. 그렇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예. 예, 지슬은 그야말로 4.3의 한 부분을 보여준 것일 뿐이에요. 예. 그럼에도 그렇게 정부가 민감하게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였을까? 네.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까? 네. 참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예. 어려운 일을 해낸 예술가들에게 예. 정부가 대신해서 어떤 고마움을 전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예. 자, 뭐 또 제가 질문 안에는 사실 뭐 보상 문제나 또 배상 문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소장님께 끝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막,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뭐 그게 아주 중요치 않다는 뜻이 아니니까 또 네. 오해는 마시고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국민들이 많이 아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이걸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간직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3은 아주 오랜 세월 금기의 역사이고 예. 또한 침묵을 강요받아온 사건입니다. 예. 국가는 당연히 전쟁의 시기나 어떤 어려운 시기에 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권을 유린을 했죠. 예. 그것의 진실을 반생이 넘도록 인양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진실을 보는 순간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는 지금 아주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유채꽃이 찬란한 봄입니다. 네. 그러나 그 이면에 도사린 것은 아주 비극적인 역사죠. 그러니까요. 어떤 관광지든 제주도에는 학살터입니다. 네. 어떤 오름이든 거기선 피자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찬란함과 슬픔의 두 얼굴을 가진 제주도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상이라는 게 예. 지금 우리만 알아야 되는 기억이 아니라요. 예. 후세대로 이 기억이 전수가 되면서 네. 미래 세대에 와가지고는 평화와 인권이란 무엇이고 예. 정의와 진실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과거사를 지금 오늘날 이때까지 해결하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했기에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는지 예.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네. 어떤 국민이든지 알았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69주기를 맞이해서 추모를 드리고 우리 허영선 소장님도 열심히 앞으로 이걸 알리는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 4.3 연구소 허영선 소장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